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제 이혼 소식에 놀라 물어보곤 했었는데요. 사실 어릴 적부터 한번 결정한 일은 아무리 거지 같아도 참고 견디는 성격을 갖고 있는 편이라 제가 이혼했다는 게 주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혼을 하고 나서 주변엔 그저 성격 차이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제 이혼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창피해 주변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여기에 한번 털어놓아 보려고요. 결혼까지는 여느 평범한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크게 반대 없이 결혼을 했고 남편과 사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시모가 좀 별나기는 했지만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었고 자주 보는 것도 아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모는 저의 일상에 많이 관여를 하더라고요. 처음 시모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집 윗집에 누군가 이사를 왔을 때였어요. 아이가 여럿이었던 그 집에서 저희 집으로 고급 떡을 한 박스 잔뜩 가지고 왔죠. 주말에 시모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선 끊었는데 다음날 퇴근에 먹으려고 봤더니 그 박스가 홀라당 사라져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시모가 그걸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어머님, 혹시 집에 있던 떡, 그 박스 어머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그거 다 가져가신 거예요? 저 퇴근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찾아봤더니 없어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가셨다고 해서요. 저 그거 떡 엄청 좋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혹시 어디 남겨두시진 않으셨어요? 그거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거? 내가 다 가지고 왔어. 어차피 그거 먹어봤자 니들 다 못 먹을 거 아니니.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어. 내가 다 쓸 데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번에 동우 사촌 조카 돌잔치 있는 거 알지? 그때 우리가 떡 해주겠다고 했었잖아. 마침 그렇게 딱 맞게 떡이 들어오니 얼마나 좋니? 그거 거기다가 가져다 줬어. 주니까 어찌나 좋아하던지 상품권도 받아왔잖니. 네? 거기 가지고 가신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에 편지도 들어있을 건데 제가 그거 안 빼놓았거든요. 어머님 그거 못 보셨어요? 거기 보면 편지도 같이 들어있었는데 보니까 그건 안 두고 가신 것 같은데요? 어머, 그러니? 예, 그런 건 진작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유, 뭐 어쩌겠어. 어차피 저쪽에 박스 그대로 가져다 줬는데 그냥 잘못 들어있겠거니 하겠지 뭐. 하여간 상품권도 받고 얼마나 좋아. 니들 먹어봤자 떡 계속 먹으면 질리기는 하고 별로 안 좋아. 좋은 데 썼으니까 괜찮지? 근데 윗집은 애들도 많다고 하면서 떡을 한 상자만 가져다 줬다니? 층간소음이 요즘 얼마나 난린데 더 좋은 걸 줬어야지. 에휴. 시모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떡을 홀라당 가지고 갔더라고요. 거기다가 원래 자신이 해줘야 했던 돌떡을 사촌 조카 돌잔치에 보내버렸죠. 그 집안에선 시모가 신경 써서 고급떡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바로 상품권을 줬던 모양인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절이면 저는 주변에서 명절 선물이라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남편은 명절이라고 받아오는 선물은 없었는데 시모가 제가 뭔가 받아온다는 걸 알고서는 불이 났게 신혼집으로 찾아오셨죠. 얘는 이런 거 받아오면 우리랑 나눌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이거 놔둬봤자 자리만 차지하고 니들 다 먹지도 못할 거 아니니? 잘 됐다. 이번에 선물할 일 많이 있었는데 이걸로 딱 해결하면 될 것 같네. 보자. 이거 와인 세트는 니들 먹을 거 아니지?
술 먹어봤자 건강에 좋을 것도 없고, 있어도 먹을 일 없을 테니 이건 내가 들고 가도 되지? 아, 어머님, 그거 주말에 저희 마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선물에 다 글귀 적혀 있어서 다른 분들 드리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안에 속지에 아예 적혀 있으니까 지울 수도 없고, 선물용 도로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뭐가 그래? 그냥 속지 없이 주면 되지 뭐. 그나저나 동우는 이런 거 잘 안 받아오던데 너도 주변에 막 선물 뿌리고 그러는 거 아니지? 쓸데없이 밖에 돈 쓰면 나중에 집안 거덜나는 거야. 이렇게 선물 주는 것만 받고 너는 뿌리지 말거라. 이제는 결혼도 했으니까 아껴 살아야지. 너무 낭비하면서 살면 돈은 언제 모아? 니들 애 낳고 나면 나갈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제가 선물 줘서 받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 말이 맞아요. 이거 그대로 남편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남편은 주변에 지인들이며 거래처며 선물 꼭 사가지고 보내는데 이번에도 봐봐요. 명절이라고 뭐 명절 선물 보내는 곳이 있나 아무것도 안 보내오고 남편 지금 저 받고 온 거 보고 기죽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밖에 돈 쓰지 말라니까. 어머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남자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좀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여자가 사회생활 한답시고 집안 거덜내는 꼴 많이 봐서 너 보고 말하는 거야. 너도 이런 거 받으려고 하면 밖에서 돈 제법 쓸 거 아니니. 동우가 밖에 뿌리는 건 나중에 다 돌아오지만 여자들은 이제 애 낳고 그러면 다시 안 돌아온다니까. 시모는 남편에게는 한번 잔소리하지 않고 무조건 저에게만 잔소리를 하셨죠. 제가 옷 하나 사는 것도 낭비라면서 아껴야 한다고 항상 말을 하셨어요. 어느 날은 집에 가보니 큰 비닐봉지가 담긴 박스가 몇 개나 놓여 있더라고요. 택배 보낸 사람을 봤더니 시모였어요. 어머님, 퇴근하고 오니까 무슨 택배가 집 앞에 쌓여 있던데 이거 뭐예요? 하나 뜯어보니까 여기 잔뜩 옷만 들어있는데 어머님이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옷이 어머님 옷인 것 같은데요? 다른 박스도 다 옷인 거예요? 이걸 어디서 다 보내신 거예요? 아, 벌써 도착했니? 아유, 빠르기도 하네. 아유, 안 그래도 내가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하려다가 오는 기름값이나 보내는 택배값이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택배로 보냈어. 너 저번에 옷 사야 된다고 네 남편한테 말하는 거 들었다. 내가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저기 엄청 돌아다녀서 구해서 보낸 거거든. 한 몇 년은 옷 안 사도 살 수 있겠지? 네? 이거 제 거예요? 아니 근데 옷이 다 어머님 나이대 옷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옷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요? 어머님, 이거 돈 주고 사신 건 아니죠? 아니, 새 옷이라고 하기에는 좀 허름한 것도 있고 여기저기 뭐 묻은 옷도 많이 있어요. 그거 우리 동네에 누가 이사 간다면서 옷 정리한다고 내친 거 내가 가지고 와서 괜찮은 것만 추려가지고 보낸 거야. 요즘 이사 많이 해서 그런지 옷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보니까 멀쩡한 옷도 그대로 버리더라고. 너 입기 좋을 것 같아서 보낸 거니까 쓸데없이 옷 사느라 돈 쓰지 말고 거기서 잘 찾아가지고 입거라. 그래도 내가 수고비는 받아야지. 옷값 더도 덜도 말고 10만 원이면 되니까 나한테 보내줘. 시모는 남들이 버리려고 하는 옷을 저에게 잔뜩 보내왔죠. 보니까 멀쩡한 옷은 하나도 없었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만한 옷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사이즈도 다 달라서 전 전혀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보내면서 택배비며 옷값까지 보내라고 하니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알리면서 남편 용돈으로 보내라고 했죠.
시모의 행각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시모가 반찬으로 먹을 거 보내준다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아이스박스 10개가 떡하니 와 있었죠. 뜯어보니까 만두며 냉동식품이며 즉석식품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유통기한을 보니 하나같이 임박하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난 상태였어요. 택배 받았니? 니들 둘이서 밖에서 일하느라 저녁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거 아니야. 너도 퇴근하고 저녁밥 차리려고 하면 얼마나 귀찮겠어. 그거 그냥 간단히 전자레인지로 돌려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며칠은 저녁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내가 그거 얻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 덕에 네 저녁 해결하고 고맙지? 이거 돈으로 사려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아, 네, 감사한데요. 어머님, 근데 이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 지난 건 또 있던데. 이거 아시고 보내주신 건 아니시죠?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셔가지고 이거 다 도로 돌려드리겠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유통기한도 얼마 안 남았고 지난 것도 있어서요. 좀 남은 건 저희가 먹어도 괜찮은데 지난 건 먹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한 며칠 지난 건 상하지 않았을걸? 내내 냉장고에 있었던 건데 상할 리가 없지 뭐. 그리고 진공 포장 다 되어 있었던 거라서 먹어도 안 죽어. 그냥 먹어. 반찬 해결했으니까 너 얼마나 편하니?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용돈만 조금 보태주면 되니까. 알지? 10만 원만 보내렴. 시모는 가끔씩 반찬이라면서 먹을 걸 보내줬었는데 하나같이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도 남편이랑도 자주 다투곤 했었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보,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건 좀 유통기한 지난 거 먹다가 잘못되면 병원비가 더 들어. 차라리 어머님한테 말해서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려. 내가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말을 못 드리고 있었어.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괜찮다면서 말하시고 내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래도 우리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잖아. 엄마가 와서 먹었냐 안 먹었냐 확인할 것도 아니고 옷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길이 뭐가 있어. 그냥 감사하다 하고 받고 안 입고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받는다니까. 치우는 것도 일이야. 애초에 받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 여기저기 물건 얻으러 다니면서 힘들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계속 하시는데 그냥 괜찮다고 당신이 좀 대신 말씀드려봐.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불편하면 당신이 좀 말해봐. 당신은 말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엄마가 보내주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냥 좀 참아. 엄마가 당신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좀 참을 수도 있잖아. 내가 보면서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당분간은 좀 참아. 엄마가 당신 나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당신은 불평불만이야? 당신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남편은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참으라고만 했어요. 남편 말대로 저에게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모는 남편에게만 좋은 엄마일 뿐 저에게는 뭐 하나라도 받고 싶어하는 시모일 뿐이었죠. 시댁에 가끔씩 갈 때면 시모는 항상 절 붙잡고 한탄을 하셨어요. 아이고, 저번에 보니까 바닥이 금이가 있지 뭐니? 집이 좀 오래되니까 그런가? 아유,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나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집 부셔줘 봤자 니들 다치는 거 아니니?
아유, 보일러도 요즘 영 시원치 않은지 아무리 틀어도 따뜻하지가 않더라. 얘도 나만큼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 예전에는 뜨뜻한 물도 잘만 나오더니만 요즘은요. 어머님, 그럼 보일러도 바꾸시고 집도 좀 고치시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냥 두지 마시고 고쳐서 쓰세요. 저번에 오셨을 때도 보일러 안 드신다고 해서 제가 평일에 보일러 수리 기사님 보내드렸는데 수리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 수리 기사는 뭐 보일러 이제 교체해야 된다면서 몇십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치니?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뭐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살지 뭐. 아이고, 내 팔자야. 옆집에서는 새 식구 들어왔다면서 보일러부터 싹 다 갈아엎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말이야. 에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냥 우리가 고쳐줄게. 당신 여기 온 김에 여기저기 고치고 가자. 솔직히 엄마 혼자 여기 있으면 수리하는 사람들이 덤터기 씌울 수도 있고 우리 있을 때 싹 다 고치는 게 낫잖아. 당신 뭐해? 얼른 전화해봐. 휴일이어도 여는 곳 있을 건데 온 김에 고장난 곳 싹 고치고 가자. 결국 시댁 곳곳을 싹 다 고쳐드리고 수리비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당장 고치지 못하는 것도 남편이 나서서 수리비를 미리 지불하고 예약을 해두고 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불편해하시니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런 일들이 늘어나면서 마치 제가 고쳐주는 걸 기다리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큰 비용 들면서 고쳐드려도 시모는 아들 잘 둬서 좋다고 말만 할 뿐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심지어 남편 월급보다 제가 몇 배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점점 기분이 나빴죠. 반대로 친정집에 가면 남편은 뭔가를 가져오기 바빴어요. 장인어른,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와, 이거 엄청 귀한 건데. 친구 집에도 하나 있어서 제가 봤어요. 친구는 웃돈 주고 사왔다던데. 와, 역시 장인어른 대단하십니다. 엄청 부러워요. 저 다음에 친구랑 낚시 갈 때 이거 한번 써봐도 되나요? 장인어른은 바쁘시니까 시간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한번 가서 써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아유, 그래. 이서방 그렇게 해. 근데 이서방 낚시 좋아했었나? 저번에 낚시 한번 가자고 했을 때는 낚시해본 적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낚시했던 거야? 다음에 그럼 나랑 낚시 한번 하러 가자고. 이번에 지인이 배 한 척을 샀는데 낚시 가기로 했거든. 아, 그래요? 저야 좋죠, 아버님. 근데 아까 보니까 아버님 마사지 기계도 사신 것 같던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와, 저거 사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계속 말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부럽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써보고 싶은데 한번 써봐도 되나요? 아니면 장인어른, 저 주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저거 가지고 싶었거든요.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걸 왜 가지고 간다 그래? 당신 왜 그래? 안 그러다가? 아빠 괜찮아. 그냥 둬. 어차피 여기서 가지고 가도 남편 별로 쓰지도 않고 그냥 놔두다가 또 시댁 가지고 간다니까? 그냥 주지 마. 저 사람 괜히 말하는 거야. 결국 엄마 아빠는 남편이 쓰고 싶다는 건 가지고 가서 쓰라며 다 퍼주시기도 했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물건들을 바리바리 다 싸들고 온 뒤에는 잘 쓰지도 않다 시댁에 고스란히 보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남편과도 매번 이런 것 때문에 다투곤 했어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왜 우리 집에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는 거야? 심지어 이제는 전자제품까지 다 가지고 오려고 그래?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왜 멀쩡한 TV 놔두고 우리 집 TV를 가지고 오겠다는 건데, 또 여기서 좀 쓰다가 시댁 가져다 주려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매번 갈 때마다 뭐 가지고 올 거 없나 찾아보기만 하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내가 뭐 그냥 달라고 했어? 그냥 부럽다. 나도 쓰고 싶다. 한마디 했는데 주시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매번 쓰고 싶다고 말했던 게 딱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원래 사이가 이쁘면 이것저것 다 퍼다 주고 그러는 거야. 나는 감사하게 받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가 주는 건 다 싫다고 하잖아. 그거랑 같아? 당신은 우리 집에서 좋은 물건만 가지고 가잖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쓰다가 다 시댁에 가져다 두고 그러니까 그렇지. 다음에도 또 그런 일 있으면 나 진짜 그때는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당신 물건도 아니면서 괜히 심술은? 당신도 좀 마음 넓게 가져봐. 나라고 처갓댁 물건 가지고 오고 싶겠어? 그래도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는 거지. 당신처럼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했어봐. 그럼 나처럼 가까워졌겠냐고. 당신도 좀 태도 반성 좀 해야 돼. 어떻게 내가 하는 거 반의 반도 못하냐? 그러던 와중에 친정아빠가 7년 타던 큰 차가 너무 커서 좀 작은 차로 바꿔야 되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친정에서 같이 밥을 먹던 와중에 나온 얘기였는데 남편은 이 얘기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저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버님 차 내가 타면 안 되나? 아버님 어차피 차 처분하고 작은 차로 바꾸신다고 하신 거잖아. 내가 괜찮은 차로 좀 알아봐 드리고 큰 차는 내가 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내 주변 지인들은 다 외제차에 좋은 차 타는데 나만 경차 타고 있어서 좀 그래. 나 아버님 차 받아서 타고 싶은데 당신이 좀 말씀드려봐. 갑자기? 당신 그 차도 잘 타고 다니잖아. 어차피 출퇴근할 때 차 막힌다고 잘 끌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무슨 차야. 그냥 타던 거 타. 아빠 지금 차 처분해서 작은 차 살 때 한 번에 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중고차로 처분해도 거의 2천 넘게 나올걸? 차도 비싼 차라서.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안 나오지 연식이 있는데. 아니면 내 차랑 바꾸시는 건 어때? 내 차 아직 5년밖에 안 돼서 아버님 차보다 더 새 거잖아.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당신이 한번 아버님한테 슬쩍 말이라도 해봐. 아버님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 그럼 중고차 값 드리고 차 받아서 오자. 당신 타던 거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당신한테 주라고 할 테니까 당신이 아빠한테 중고차 값 드려. 알았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아빠한테 말이라도 꺼내볼게. 아마 아빠는 괜찮으시다고 할 것 같긴 한데 꼭 중고차 값 드려야 돼. 남편은 중고차 값을 드리고 차를 사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을 믿고선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차를 받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빠에게 10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중고로 적어도 2천은 나오는 차량인데 정말 기가 막혔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는 뻔뻔한 사람은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결혼 안 한 신우였는데 신우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자주 연락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먼저 전화가 오곤 했었죠. 올케, 잘 지내지? 다름 아니라
내가 이번 주말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입을 옷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 원래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잖아. 근데 그 자리는 좀 격식 있게 가야 할 것 같아서 올게 보니까 그런 옷들 많은 것 같던데 이번에 좀 빌려줄 수 있어? 아,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올게 명품 가방 있던데 그거랑 같이 빌려줄 수 있나? 내가 주말에만 쓰고 바로 가져다 줄게. 아, 형님, 가방은 빌려드릴 수 있는데요. 옷은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요. 형님이 저보다 키도 많이 크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은 좀 너무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방은 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번에 형님 빌려가신 가방이요. 그건 이번에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번에 그 가방 쓰려고 해서 같이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알았어, 옳게. 내가 가져다 준다고 하고 깜빡했구나? 옳게 말 안 했으면 잊어버릴 뻔했다. 내가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말이야. 가방 빌려주는 김에 옷도 그냥 빌려줘. 나 요즘 살 빼가지고 올케 옷 입을 수 있거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통통한데 속살은 말랐어. 올케 출근할 때 그냥 앞에 놔두면 내가 가지고 갈게. 괜히 시간 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놔둬. 신우는 매번 옷이나 가방을 빌려갔지만 제때 가져다 놓은 적이 없었죠. 그렇게 가지고 간 가방과 옷을 다시 받으려고 연락을 하면 바쁘다며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본이 제법 깔끔하고 점잖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때는 정말 제가 알던 시댁 식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상하고 조용하게 상견례를 치르게 되어서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신우가 부탁이 있다며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올케, 요즘 좀 바빠? 안 그래도 나 올케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사실 내 친구들은 다 결혼한 지 10년 넘었거든. 이번에 결혼 준비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내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도 주변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올케밖에 없잖아. 혹시 바쁘지 않으면 나 결혼하는 거 준비 도와줄 수 있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궁금한 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럼요. 형님 잘 준비하고 계세요? 결혼 준비하려고 하면 진짜 신경 쓸 거 너무 많죠?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선 다 알려드릴게요. 드레스랑 이런 건 이제 고르시는 거예요? 신혼집도 이번에 준비하신다면서요. 그럼 안에 가전제품이랑 다 채우려고 하면 선택하는 것도 힘드시겠어요. 저희는 그래도 쓰던 거 거의 그냥 가지고 와서 써서 크게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새로 싹 다 구입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더라고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 내 가지고 나 결혼 준비하는 거 옆에서 좀 봐줄 수 있나 해서 올케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들어보니까 뭐 사진 촬영할 때도 옆에 보조가 있으면 편하다고 하던데. 아, 그 야외 촬영할 때는 간식이나 이런 것도 준비해주면 좋고. 네? 아, 그건 좀... 형님, 저 일도 다니고 있고 주말에도 요즘 바빠가지고 직접 가서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헬퍼라고 해서 결혼 준비할 때 그런 거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안 되면 알바로라도 쓰던가. 촬영할 때 간식은 전문적으로 파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곳 이용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신우가 시집 가는데 올케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어려운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보조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 됐다 됐어. 내가 그래도 옳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옳게 마음 다 알았어. 신우 결혼식 준비를 제가 보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더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발생했어요. 결혼 앞둔 신우가 갑자기 예단비가 모자라다면서 시댁이 난리가 났죠. 당연히 모아둔 돈이 넉넉지 않았던 시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들이닥쳐 무작정 이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시더라고요. 뭐하니? 짐 안 싸고. 어차피 우리 합가해야 하는 거 여길 들어오나 저길 가나 마찬가지 아니니? 아들 한 명뿐이었으니 너도 나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알고 있었을 거고 그냥 좀 앞당긴다 생각하자. 아무튼 얼른 짐 싸렴. 오늘 바로 이사하면 좀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얼른 짐 빼자. 그나저나 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왜 전화를 안 받니? 급한 일인데. 무슨 일이신데요? 갑자기 짐은 왜 싸는 건데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안 살아요. 아들 한 명뿐이어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서는 합가해야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안 갑니다. 제 옷에서 손 떼세요. 짐 안 쌀 거니까 가서 이삿짐 센터에 취소했다고 말씀하시고요. 갑자기 와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이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당연히 아들이 하나면 나를 모시고 살아야지. 결혼하면서 그런 거 하나 생각도 안 했단 말이니?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나 생각이 없는지 원. 니녀는 결정권 없다. 시댁에 와서 살아라. 어차피 여기 부동산 금매 내놓았으니까 보러 올 사람 많을 거야. 가격도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으니 금방 팔리겠지. 다른 건 몰라도 네 신우 그 집에 시집 보내야 할 거 아니니? 부동산 금매를 내놓다니요? 이 집을 왜 부동산으로 내놓았다고 하시는 건데요? 무슨 자격으로 이 집을 내놔요? 예단비 모자라다고 이 집 팔아야 하는 거면 신우한테 버거운 시댁인 거예요. 절대 이거 팔 수 없어요. 그리고 팔지도 못하고요. 뭐 제대로 알고선 그런 소리를 해야지. 맘대로 하세요. 신혼집 팔 수 있음 한 팔아보세요. 팔리나. 제 말에 시모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았죠. 그때 시모에게 걸려온 전화는 남편이었는데 옳다쿠나 하며 남편의 전화를 받았던 시모는 이내 얼굴이 새하얘지고 말았죠.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고 시모는 모든 걸 멈추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향했어요. 남편은 직장 동료를 함부로 터치하거나 접촉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남편은 뒤에서 구리다는 짓은 모조리 하고 있었더라고요. 친정아빠에게 받은 외제차를 가지고 온갖 여자들을 꼬시고 다녔었죠. 그러다가 본인이 호감을 갖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온갖 휘황찬란한 말로 꼬셨지만 그 직장 동료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넘어가지 않았죠. 다만 직장 상사로서 냉정히 내치지 못했는데 그걸 남편은 오해를 해 결국 회식날 사고를 쳤더라고요. 술에 취해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른 남편은 바로 검거가 되었고 그 직장 동료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징역살이를 받게 된 남편 모습에 시모는 졸도를 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신우의 결혼도 예단비가 턱없이 모자르니 날아가고 말았죠. 시댁이 풍비박살 나고 나서 전 이 집에서 나오겠다 생각을 했고 이 사실을 알고선 시모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아이고,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원래 술을 잘 못하는데 분명 그 여시가 우리 아들 꼬셨을 건데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거야. 한 번도 면회 안 가봤다며? 우리 아들 얼굴 보면 너무 가슴 미어질 거야. 이렇게 냉정하게 떠날 생각만 하지 말고 가서 아들 말 좀 들어다오. 다른 것보다
우리 아들 제발 버리지 말거라. 몇 달 전 알던 그 사람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 제 앞에 두고 짐 싸라고 윽박 지르던 분 아주머니 아니세요? 아들 집도 아닌데 무작정 부동산에 내놓고선 저한테 결정권도 없다며 화내셨잖아요. 근데 어쩌죠? 그 집 제 집이고 남편 집은 하나도 없다는 거. 남편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 말을 안 했나 봐요? 이제야 좀 현실을 아셨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나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리 아들 금방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버텨주면 안 되겠니? 아들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너마저 떠나버리면 우리 아들 어떻게 살라고? 한번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 내가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우리 아들만 좀 걷어다오. 못난 어미 만난 탓에 그런 거잖니. 잘못한 게 뭐가 없어요? 와이프 놔두고 딴 여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 잘못 아닌가요? 잘못한 게 있으니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머니,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당신 아들 자기 인생 자기가 말아먹은 거야. 아들 하나 뒀다고 며느리 손바닥에서 쥐고 싶었던 게 당신인데 죽은 듯이 산다고? 애초에 그랬어야지.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똑같이 벌 한번 받아봐. 남편은 1년 수감 후 풀려났고 그 사이 시댁은 풍비박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신우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것저것 비싼 물건을 빌리고 되돌려주지 않아서 절도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시모는 다시 한번 졸도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사용하는 건 똑같이 닮았구나 싶었네요. 그렇게 전 악몽 같았던 시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 전조가 보였었는데 왜 그런 걸 빨리 알지 못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알게 모르게 답답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답답함이 싹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현명한 눈을 잘 키워서 사람을 잘 알고 사귀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쉽게 터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별난 시댁 식구들을 겪었으니 그래도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성장했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언저리에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빨리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하지 않은 친구가 만나자고 사정사정하여 만났더니 본인의 남자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친구에게도 관심이 전혀 없던 터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친구들과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친구는 저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그 자리에서 약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 또한 민망했는지 말도 은근슬쩍 돌리곤 했지만 끝끝내 저를 겨냥하는 친구였죠. 우리 민수 씨도 세무사에다가 엄청 집안도 좋은데 여자는 이런 남자 만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아무리 집이 잘 살면 뭐해? 남자를 잘 만나야 여자 팔자가 피는 거지. 미네 넌 집이 잘 살면 뭐하니? 남자친구 하나 없는 걸. 솔직히 네가 어떤 남자 만날지 모르겠지만 왠지 너네 집 수준이면 대릴 사이 정도 얻어야 하나? 저가에 말뚝 박는 그런 꼴통 같은 남자들 말이야. 너 무슨 말이 그래? 꼴통 같은 남자라니. 그리고 네 남자친구 소개받는 자리에서 내 얘기는 왜 꺼내는지 의문이다. 나 시집 잘 간다고 광고하려는 거야. 몰랐어? 애들이 우리 친구들 중에 널 제일 부러워하길래 날 부러워하라고 부른 자리거든. 난 남자 잘 만나서 이렇게 세무사 3호로 들어가는데 넌 없는 남자 만나서
너희 집 자산으로 먹여 살릴 것 같아서. 뭐, 악담이야? 그리고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돈돈거리는지. 네가 날 친구로 생각했는지가 의문이네. 친구? 친구도 끼리끼리인 거지. 난 너 옛날부터 싫었어. 뭐든 완벽한 척. 근데 이제 내가 너보다 잘나질 거야. 친구들 말에 의하면 전 몰랐지만 친구는 저에게 라이벌 의식이 어려서부터 있었다고 했고 제가 모르게 매일같이 제 소식을 캐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전문직인 세무사 남자친구와 만나 결혼을 약속하자 드디어 저보다 잘난 삶을 살 것 같았는지 이렇게 친구들 다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대놓고 저런 말을 했던 거죠. 사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친구라 그런지 우습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니 기분이 너무 나쁘고 안 좋았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친구의 남자친구도 저를 의식했는지 오히려 친구에게 뭐라고 하며 주변 분위기를 살피기도 하였어요. 남자는 정상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만해. 친구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네 인성이 원래 이런 인성이었어? 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기분 언짢으셨죠? 아니에요. 뭐 저한테 그렇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고 하니 당황스럽긴 한데 어쩌겠나요?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어쩔 수 없죠. 일일이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뭐 같잖아야 말을 들어주던가 하죠. 야, 너 그러니까 네가 발전이 없는 거야. 나 먼저 간다. 민수 씨,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지금 얘 앞에서 내 편을 들지 못할 망정 얘 편을 들고 있어? 어이없어. 당신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보고 그렇게 예쁘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친구들 앞에서 날 개망신 준다니 용서할 수 없어. 그건 그거고 친구한테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닌 거지.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너가 새롭게 보여.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래. 너 좀 그만해. 결혼한다고 친구들 다 불러 놓아놓고 한 사람만 겨냥해서는 이건 내가 봐도 좀 그렇다. 그래. 여기는 다 내 편이 없다 이거지? 민수 씨, 당장 내 편 안 들어? 나랑 결혼할 건데 어떻게 제 편을 드냐고. 그렇게 그날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친구와 친구 남자친구는 대판 싸우게 됐고 일로 이별까지 하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꼴 좋다며 저에게 들이대다가 본인 망신만 당하고 결혼할 남자까지 놓쳤다며 고소해하였지만 전 사실 찝찝하더라고요. 누군가와 등을 접은 적이 없었던지라 절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친구가 있을 줄도 몰랐고 뭔가 그 결혼 파혼의 원인이 저였던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인연이 이렇게도 이어지려고 하나? 정말 신기하게도 전 은행을 갔다가 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런저런 근황을 얘기하다 서로에게 스며들게 되었답니다. 저에게 평생 가도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전 그렇게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죠. 어머, 진짜? 어머, 인연인가 봐. 그날도 그렇게 됐었잖아, 결국. 어쩐지 그 사람이 근데 널 보는 눈빛이 장난 아니긴 했어. 오히려 그거 보고 걔가 발끈해서 더 난리친 것 같기도 하다니까. 그래도 둘이 헤어진 사이니까 넌 잘못 없어. 어차피 걔랑 이제 볼 사이도 아니고 난 널 응원해. 네가 뭐 작정하고 꼬셔간 것도 아니고 쥐들이 헤어지고 나서 만난 건데 뭐.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한편으론 마음이 편하긴 하다. 뭐 착하고 잘해줘. 그리고 심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잘해봐. 스펙도 빵빵하다며. 걔가 하도 자랑을 해서
이미 귀에 딱지 않게 들었거든. 근데 너랑 더 잘 어울린다. 아유, 걔 또 이 소식 들으면 엄청 배 아프겠네. 근데 걔가 지성에 못 이겨서 지가 헤어지자고 한 거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다행히 친구들은 오히려 제 만남을 응원해 주었고, 저흰 그렇게 사랑의 결실을 키워나가게 되었답니다.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저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 약속까지 스무스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정말 인연이었던 것처럼 서로 가치관이나 취향이 너무 딱 맞았고, 이제야 만난 반쪽 같은 느낌에 저 역시 한도 끝도 없이 이 남자에게 빠져들었던 것 같았죠. 근데 장인어른이 어떤 사업 한다고 했지? 전 여자친구 만났을 때 네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 사실 궁금하기도 했어. 뭐 얼마나 대단하면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했나 싶기도 하면서. 근데 웬걸 만나보니까 엄청 소탈해서 더 좋아. 아,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조경수 직거래라고 나무 키워서 판매하고 뭐 그런 사업인데 자리를 잘 잡으셔서 잘 되는 거지. 와, 처음 들어봐. 그럼 땅도 많으시겠다. 나무 심어서 판매하시는 거면. 그래서 그렇게 질투를 한 거구나. 아유, 속 좁어라. 뭐 근데 난 나를 질투하는지 전혀 몰랐네. 그냥 나랑 결이 좀 안 맞는다고만 생각했지. 날 그렇게 싫어할 줄 몰랐거든. 그냥 걔가 이상한 거지. 이상한 데서 자격지심 있어가지고 신경 쓰지 마. 네가 훨씬 예쁘고 착하니까. 그러니 널 만나지. 걔한테 억한 심정은 없어. 그냥 걔도 알아서 잘 살길 바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걔 얘기 그만해. 솔직히 우리한테 좋은 추억은 아니잖아? 걔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게 추억하거나 걔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 알겠어. 나도 더 이상 얘기 안 꺼낼게. 그냥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런 여자를 만났었는지 후회가 돼서 그만. 오래전부터 사업의 털을 잘 닦아온 아빠 덕분에 사실 엄청 여유 있게 자란 건 사실이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걸림돌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성격 자체가 유순하고 유한 것도 있어서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까지 순차적으로 일사천리 되니 역시 내 인생은 순탄하게만 흘러가는구나 싶었고, 여느 때처럼 결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니네 아빠가 우리 애 차 하나 바꿔준댔지? 아유, 고마우셔라. 하긴 막내딸이기도 하니 막내 사이가 아주 특출 나겠지. 아, 뭐 그런 것도 있으시고 그냥 아빠가 민수 씨 차 보더니 바꿔주고 싶다셔요. 이제 아들이 될 건데 좋은 차 끌고 다니라고. 아유, 그것도 그래. 우리 아들이 학벌도 좋아, 인물도 좋아, 직업도 좋아. 딱 하나 빠지는 게 살짝 집안이잖니. 대놓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 만나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전 여자친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 줄 아니? 네 친구였다며? 에휴, 걔는 지복을 찾지. 이렇게 귀한 여자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뭐 과거는 신경 안 써요. 어머님도 그만 잊으세요. 그래도 민수 씨가 좋아했던 여자기도 하니 저도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어머, 혹시 기분 나빴니? 나는 그냥 너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다. 그만큼 네가 나한테 걸맞은 며느리라는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 같은 세무사가 그런 일반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 정도 되는 집안 여자를 만나야 결이 맞는 거지. 뭐 이제 유쾌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만한다만 어쨌든 네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단 뭐 그래도 생각하면 유쾌하지만은 않으니까 덜 기억하고 싶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머님같이 절 예뻐해 주시는 시어머니를 만난 게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잘할 테니 우리 행복하게 서로 생각하며 살아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절 무한으로 예뻐하시는 게 저에게까지 느껴졌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가 예뻐해 주시는 것은 너무 고마웠으나 사실 전 여자친구를 들먹거리면서 저를 치켜 세워주는 것 같아 기분은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제 시댁이 될 거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잘하자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결혼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찬란한 제 인생이 펼쳐질 것 같던 시기였는데 갑작스러운 아빠의 부도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야말로 집은 난리도 이런 난리통이 아니었어요. 일단 우리끼리 잘 헤쳐나가 봐야지. 아빠, 너무 걱정 마요. 우리도 모아놓은 돈은 있고 아파트들도 처분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 아휴, 미안하다. 면목 없어.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야. 미안해. 그런 말은 무슨? 아빠가 여태까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도 버틸 수 있어. 걱정 마요. 마음이 약해진 아빠였지만 저희는 아빠에게 믿음이 엄청났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곳에서 아빠를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부도가 난 아빠의 사업체의 세금 처리를 위해서 세무사인 남자친구를 통해 열심히 알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의 부도 소식을 듣자마자 난색을 표하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뭐? 아니, 20년 가까이 그런 사업을 하신 분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아니, 그것도 결혼식 직전에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같아. 그래서 지금 아빠도 많이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해. 그래도 다행인 건 언니들이랑 내가 성인이니까 뭐라도 아빠 도울 방법을 찾아야지. 형부들도 다 아빠 도와주려고 뭐라도 하려고 하거든. 와, 아니 진짜 기가 막힌다.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갖자. 뭐 나한테까지 도움 청하려고 한 건 아니지? 설마? 어? 도움을 청한다기보다 아빠 회사 세금 처리나 이런 게 남아있으니까 자기한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지. 그게 도움인 거네. 미안한데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솔직히 당황스럽거든? 너네 아빠 망했다는 거 내가 결혼하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너희 처가덕도 있는 건데 그게 없다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뭐? 지금 당신 말은 그럼 우리 집 배경 때문에 나랑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니? 내가 아는 민수 씨가 맞아? 맞다고? 솔직히 결혼은 현실 아니냐?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결혼 준비 올 스톱하자. 내가 널 만나려고 혼자 우연인 척 생쇼하면서 은행까지 뒤따라간 거 생각하면 짜증난다. 내가 왜 굳이 그런 노력을 했는지. 뭐? 그게 우연이 아니고 당신이 이미 준비한 자작극이었다고? 날 만나려고? 와, 진짜 어디까지가 네 바닥이야? 바닥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내가 너한테 바친 내 시간들이 아깝고 화딱지 나니까 폭발하기 전에 건들지 마. 제 길을 의심했어요. 모든 것이 저를 만나기 위한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 그럼에도 제 탓을 하는 남자친구가 원망스럽더라고요. 힘이 돼달라고 하는 게 욕심인가 싶었고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던 예비 신랑이었기 때문에
충격도 어마어마했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때 생각을 하자고 하곤 한동안 연락이 없이 파혼을 통보했어요. 그것도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요. 하마터면 결혼하고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 위약금이고 뭐고 우리 쪽에서 물 거니까 걱정 말고 넌 알아서 따라져 나가. 솔직히 위약금도 같이 물어야 정상인데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한 거다. 어차피 너희 집 쫄딱 망했으니 위약금 물 돈도 없을 거 아니니? 이건 도의적 책임이라고 해두지. 대신 절대 내 아들한테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지 말아라. 알겠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보고 며느리 잘 얻었다 뭐한다 하더니 이제 와서 파혼이라니. 아, 그래,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집이 망했다고 이렇게 180도 사람들이 돌변할 수가 있어요? 정말 돈 때문에 저랑 결혼하려고 한 건가요? 당연하지. 돈 말고 뭐 볼 거 있냐? 잘 나가는 처가덕에 개인 세무사 사무실이나 내보려고 했더니만 글렀네 글렀어. 내가 왜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널 선택했는데 얼마나 귀에 닦지 않게 네가 부자라고 들었으면 내가 너한테 접근했겠냐? 발톱을 숨기고 있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었겠네. 뜻 잘 알겠어. 그럼 끝내.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지 부모 망했다고 선뜻 먼저 얘기하고 고맙다 아주. 그리고 다신 엮이지 말자고. 너 우리 아들한테 행여라도 미련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라.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니까 그림자도 비치지 마. 엄만 날 그렇게 몰라? 난 거지들은 안 만난다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거지를 만나? 인생 종칠 일 있어? 걱정 마. 역시 우리 아들이다. 내가 아주 바르고 현명하게 키웠지. 저런 애 눈길도 주지 말고 이제 새 여자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가뜩이나 심적으로 힘든 저의 직장까지 찾아와 미련일랑 남겨두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화를 내시고 가셨고, 남자친구 또한 그렇게 미련한 톨 남아있지 못하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순식간에 뒤통수 맞은 격이 이런 격인가 싶으면서 그래 우리 집이 망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비 남편만 탓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성적으로 망한 집 여자와 결혼할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고, 제가 예비 남편이라고까지 믿었던 남자는 저를 시기 질투하던 친구와 다시 붙어 먹었더라고요. 참, 꿀 좋다. 민수 씨한테 얘기 들었어. 너 집 망했다며? 민수 씨가 설마 너 같은 애 진짜 좋아했다고 착각한 거 아니겠지? 아서라. 너희 집 돈 보고 접근한 거래. 나한테 다 이실직고 했어. 근데 봐라. 우리 집 빵빵하지 않아도 민수 씨가 나한테 돌아왔잖아.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지. 돈밖에 없던 네가 모든 걸 잃고 나니 정말 보기 짠해 죽겠다. 어쩌니? 용돈이라도 주랴? 뭐? 그래. 네 인성 여기까지였지. 그 인간 분리수거 잘해가서 고마워. 그래도 믿었는데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치네. 둘 사랑 천년만년 행복하길 바랄게. 그리고 전해줄래? 언젠간 너도 큰 뒤통수 맞을 거라고 말이야. 다신 보지 말자 우리. 애써 친구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바보같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고,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을 하려 했다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버텨낸 건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혼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냥 슬퍼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언니들과 형부들 그리고 아빠와 함께 어떻게든 이 기회를 회생시켜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2년 후 저희는 한강 크루즈에서 모두 모여 가족 만찬을 즐길 수 있었고 그렇게 하하호호하고 있던 날이었답니다. 아니, 집 망하지 않았냐? 내가 알아보니까 손해가 어마어마했더니만 거지 깽깽이들이 아주 놀고들 자빠졌네. 뭐? 네 면상 다신 보고 싶지 않았는데 너 따위가 한강 크루즈를 어떻게 탔니? 그새 월급 좀 올랐나 보지? 역겹다 정말. 너보단 낫지. 난 그래도 전문직인데 넌 집안 말고는 볼 거 없는 회사원이었잖냐. 근데 가족들 다 데리고 쇼를 하고 자빠졌네. 너 여기가 얼만 줄이나 알아? 이런 데는 너처럼 망한 집 딸 자식이 다닐 땐 아니라고. 뭐 내 여자친구한테 내 통수 조심하라고 했다며? 제 앞에 와서 깐족거리는 전 남자친구였고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보디가드가 우리를 에워싸며 행동하자 남자친구는 이건 뭔가 싶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고 숨겨온 우리 가족 정체에 남자친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되는지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뒤통수 조심하라고 했지. 우리 집 재개했거든. 어쩌냐? 부자 여자친구 놓쳐서? 우리 아빠가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을 줄 알았니? 너 몰랐나 본데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살아. 알아? 부도 났다고 하자마자 난색팔색을 하더니만 이제 좀 어때? 거짓말 마. 내가 알아보기론 완전 부도 쪽박이던데. 내가 그것도 안 알아보고 너한테 헤어지자고 했겠냐? 말이 되냐고. 우리 아빠는 너처럼 인생을 야비하게 살지 않아서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 덕분에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아, 그리고 나도 너 같은 쓰레기를 걸러내서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모르고 말이야. 나 역시 배운 게 많아서 잘된 일이었지. 조경수 직거래를 하는 아빠는 나무들을 키워서 여러 단체나 봉사에 나무를 기증하고 심어주는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아빠에게 늘 고마움을 표하던 높은 분이 한 분 있었답니다. 아빠가 모든 걸 잃고 땅까지 다 내놓고 팔려고 했을 때 그분이 아빠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어요. 그 말은 일단 땅을 팔지 말고 놔두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땐 와닿지가 않았지만 모든 걸 팔고 빚을 정리하려고 하는 아빠를 어찌나 말리시던지 사실 저 역시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도 거기 땅은 놔둬 보세요. 혹시 압니까?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어요. 아휴, 지금 근데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 이런 거라도 다 팔고 빨리 정리를 해야 그나마 남아있던 빚이라도 청산하지. 지금 우리 딸들한테 제가 피해를 끼칠까봐 얼마나 걱정인데요. 걱정은 감사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이 저를 조금이라도 신뢰하신다면 그 땅을 안 팔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빠는 그 어려운 와중에도 속는 셈치고 땅 하나를 놔뒀었고 알고 보니 그 땅은 머지않아 택지 개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 땅을 팔 수 있었답니다. 그냥 빚을 청산하려고 빨리 땅을 내다 팔았다면 그 돈을 절대로 그렇게 보상받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차이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그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으나
그분은 본인은 한 게 없다며 한사코 거절을 하였어요. 아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언제나 베풀었던 걸 보시고 돌려받으신 거라며 절대적으로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계속해서 모든 고마움을 거절하였답니다. 정말 참된 분이신 것 같았죠. 그 땅이 글쎄 그렇게 보상을 해주더라. 뭐 빚도 청산하고 아빠가 하는 사업 다시 재가동했어. 그리고 그때보다도 더 부를 축적하고 살고 있지. 어쩌냐? 아, 맞다. 너 걔랑 결혼했다며? 아직도 남의 밑에서 세금 처리해주는 일 하고 있니? 그래, 같이 끼리끼리 만났으니 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안 그래? 덕분에 난 너 같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잘 됐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나 이혼할 거야. 사실 그때 말 못했는데 그 여자가 너랑 헤어지고 힘든 날 위로해줘서 내가 넘어갔던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 마. 너 만나서 사과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얘기 좀 할까? 혹시 얘기할 시간 돼? 그때 내가 너무 모질었지? 아버님한테도 사과드리고 싶고 등등 할 이야기가 많아. 어디서 시건방지게 내 딸한테 죽은데? 내가 안 보이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물고기밥이 되게 해줄 거야. 아빠, 진정해요. 뭐 저런 인간을 상대하나요? 전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진짜 기쁜데요? 너랑 나랑 급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니 얼마나 뿌듯한지. 네 와이프 저기서 걸어오네. 오늘 뭐 크루즈 데이트 하러 왔니? 사람 참 끼리끼리라더니 어떻게 이런 애를 내가 사이로 맞이하려고 했는지 진짜 이모가 닥 쳐질 뿐이다. 아빠의 말에 놀란 전 남자친구는 쏜살같이 크루즈를 빠져나갔고 뒤이어 크루즈에 올라탄 전 남자친구의 아내이자 절 시기 질투한 친구를 마주하게 되었죠. 친구는 이미 다른 친구들에게 제 소식을 들었던 터라 그런지 절 보고 그렇게 놀란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얼굴에서 많은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전 그 친구를 보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어쩜 그대로네. 구질구질한 옷차림하며 머리 스타일링. 이래놓고 네가 날 시기했다는 게 화가 나. 어디 급이 맞아야 시기 질투도 하는 거지. 감히 너 따위가 날 시기해? 얘긴 들었지?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게 진짜였나 봐. 용돈은 내가 너한테 줘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옷 좀 사 입어. 단추가 너덜너덜하다 얘. 남편이 안 사줘? 네가 날 멸시해? 그래, 얘긴 들었는데 뭐 어차피 그래도 넌 내 남편이 버린 여자잖아. 그런데도 당당한 척하네? 미안한데 내가 너한테 분리수거한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하니? 지금도 네 남편 나한테 미안하다고 어찌나 사과하던지. 글쎄, 네가 꼬셔서 결혼한 거래. 자기가 나랑 이별하고 나서 힘들었을 때 말이야. 둘이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부부가 괜히 부부겠니? 근데 너네 사이를 보니까 뭐 결혼 별거 없다 얘. 부부 사이의 비밀도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쓰레기들끼리 잘 살아봐. 너 나 무시하지 마. 나 세무사 와이프고 넌 그래봤자 노처녀 될 사람이니까. 어디 세무사 와이프한테 자랑질이야? 친구는 제 얘기에 분노에 차오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쯤 되니 정말 속이 통쾌하면서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았답니다.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였을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친구들에게 건너듣기론 아주 코미디 한 편이 따로 없었어요. 이래서 개국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폐지를 했나 싶을 정도로 얘기만 들었는데도 눈물 나게 웃겼답니다.
걔한테 뭐 미안하다고 했다며? 제정신이야? 나랑 결혼해놓고 이제 또 한눈 파니? 왜? 걔가 부자라고 하니까 또 아쉬워? 나한텐 걔 망했다고 그전부터 헤어지려고 했다더니 어떻게 이런 개망신을 줘? 내가 걔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아, 그만 좀 해. 솔직히 너랑 걔랑 비교가 되냐? 내가 미쳤지. 망했단 소리 하나에 널 다시 만나다니. 나 같은 세무사가 너랑 결혼해줬으면 나한테 빌고 살아 그냥. 너 따위가 나랑 결혼할 주제가 돼? 그때 내가 눈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너한테 다시 갔다만 그런 황금수저 여자를 두고 흙수저인 널 택한 게 천추의 한이야. 알겠냐? 참고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그리고 진작에 걔네 집 다시 재기한 거 알았다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해? 너 그거 병이야. 걔는 너 의식도 안 하는데 혼자서 의식하고 라이벌인 것처럼. 라이벌도 급이 있어야 라이벌인 거지. 너 같은 서빈 따위가 걔한테 비빌 힘이나 있냐? 그럼 걔한테 다시 가서 만나자고 해. 안 말려. 세무사라고 해봤자 꼴랑 몇백 가져오는 게 다이면서 엄청 잘난 척하네.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꼴랑? 너야말로 전문대 나와서 세무사 남편 얻었으면 절을 해야지. 니깎게 우리 아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 네 친구 다시 재기했니? 아유, 미쳤지. 내가 그런 애를 두고 이딴 애를.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어머님 눈에 들려고 이것저것 다 비위 맞추고 살고 있는데 어쩜 그러세요? 너 따위가 비위 맞춰야지. 안 맞추면 어쩔 건데. 평범한 게 세무사 와이프 됐으면 절을 해야 돼, 아침마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 만난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나도 뭐에 씌었는지 널 허락한 게 내 죄다. 제 존재 자체로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었던 인간들이 잘 살 리 없었고,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었던 그 친구는 결국 이혼을 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을 하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본인 남편이 어떤 인간인 줄 아냐면서 남편의 세무사 사무실에 남편에 대한 정보들을 일일이 전단지로 만들어 뿌려댔고, 법인 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답니다. 서로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 난 부부였고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인구 한 쌍 같더라고요. 누가 그런 인간들을 만나주겠나 싶은 것이 서로 절대 놔주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서로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머머, 와이프 두고 엄청 저울질 했나봐, 애초부터. 그렇게 안 봤는데 장난 아니던데? 결혼 전에 부자 여자친구 만나서 환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친구 집안이 망하니까 전 여자친구한테 돌아가서 결혼까지. 근데 그 부자 여자친구가 다시 재기하니까 가서 빌고 난리였대. 아니, 사람이 어쩜 저리 추잡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역시 생긴 거 보면 진짜 이상한지 모르겠다니까. 결혼할 때도 막 한다 안 한다 파혼설도 많았잖아. 근데 그게 다 다른 여자였다니. 그것도 놀랍다. 아유, 속물. 이래서 못 사는 것들이 공부 좀 해서 직업 좀 괜찮으면 더 무섭다니까. 돈이 없던 그 시절 때문에 천박한 행동이 나오는 거야. 결국 전 남자친구는 사람들의 눈총에 못 이겨 회사를 관두고 나왔고, 그 좋은 스펙으로 취직보단 엄청 빚을 내서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워낙에 속물적인 인간이라 역시나 돈 있는 손님들만 상대하다가 된통 잘못 걸려
사무실도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했답니다. 크루즈에서 만난 것 하나로 이렇게 여러 명이 망가지는 걸 봤는데 본인들이 자초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천성을 못 이겨 서로 물어뜯다가 파국을 맞이한 것 같아 우스웠죠. 야, 진짜 대박이다 아주. 네가 잘나서 그래. 혼자서 라이벌의식 어쩌고 하더니 너 의식해서 이혼녀 되고 인생 종친 거지. 아니 어떻게 너랑 비교도 안 되는 애가 너한테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가 의심스럽다. 그래도 네가 그런 애들이랑 안 어울려서 진짜 다행이야. 끼리끼리라고. 걔 전 남편도 뭐 걔랑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지. 너 부자인 거 보고 바로 너한테 환승한 거면. 그러게 진짜 소름 돋아. 한동안 내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그 남자를 만났던 사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을 정도라니까. 전 지금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였고 제가 어려운 시기에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친구예요. 그리고 아빠가 제기를 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은 힘이 돼주었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저와 예비 남편이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야 제 짝을 만난 것 같아 행복하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는데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또 이혼을 했다고 했고 그 뒤로 본인도 친구들을 만나기 꺼렸는지 아예 소식을 딱 끊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 들려오는 소식이 없어 오히려 제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잘못 끼운 단추를 이렇게 풀어내고 제대로 다시 단추를 끼워보려고 하는 제 삶. 조금이나마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읽어보는 글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조금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천안 사는 여성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같은 회사 사람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불행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를 했고 남편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엄마와 여동생과 세 식구 단출하게 살고 있었죠. 처지가 같아서 그랬는지 서로에게 깊게 스며들듯 사랑을 했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외롭게 살았을 텐데 앞으로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 누구보다 너의 편이 되어줄게. 고마워. 자기를 만나 가족이 생겼어. 나한테 가족이란 정말 꿈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를 만나서 그래도 엄마도 생기고 여동생도 생긴 기분이야.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님한테도 그리고 현숙 아가씨한테도.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해. 우리 둘이 따로 나가 살면 참 좋은데. 그럼 엄마랑 여동생 단둘이 살아야 해서 그건 내가 진짜 걱정이 많이 돼. 알지. 난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복닥복닥 사는 게 좋은데 맨날 혼자만 살아버릇해서 가족이 있는 게 오히려 난 좋아.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남편 없는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가 사는 건 극도로 반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부모가 없는 저를 매우 싫어했지만 남편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제 가족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철천지 고아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제 엄마처럼 지극히 모셨죠. 아니, 지극히 모셔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현철 씨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맛있는 거 해 먹어요. 너는 오로지 먹을 생각만 하냐? 현철이가 힘들게 돈 벌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 돈을 다 펑펑 쓰고 싶어? 에휴. 아,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무하세요. 매번 그렇게 생각하시니. 어머, 언니 웃긴다. 솔직히 음식하는 거 다 오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써요. 거덜날라. 아가씨, 어차피 음식하면 아가씨가 다 먹잖아요. 돈은 오빠 돈이지만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엄마. 언니 말하는 거 봤지? 아주 웃겨. 지금 나 많이 먹는다고 은근 꼽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하여튼 오늘 장 봐올 건데 그럼 제가 알아서 봐올게요. 그럼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셨어요. 매번 돈 거리시며 눈치를 주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꼬박꼬박 대답은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선 엄청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권유에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일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어요. 나 다시 일해보는 거 어떨까? 아무래도 집에서 마냥 놀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일만 하다가 집에 있으려니까 찌뿌둥해. 일하는 거 힘들 텐데. 그전에도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그냥 집에서 쉬면 좋겠는데, 안 그래? 혹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래? 아니, 전혀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혼자 버는 것보단 둘이 버는 게 낫잖아. 내가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경력 단절될까봐 그래서 그러지.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혹시나 힘들까봐 그런 건데. 네가 나가서 일하는 게 좋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나 정말 이래도 돼?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집에서만 있는 게 너무 유용하지도 않고 실용적이지 않잖아. 그래도 우리 둘일 때 좀 벌어놔야지. 그래야 아기가 생겨도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 자기가 벌어오는 돈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괜찮겠어? 너 그냥 편히 집에서 쉬게 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엄마랑 한숙이랑 셋이서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럼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봐서 정하자. 그리고 힘들면 무조건 그만둬야 해. 남편이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냐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여성 편력이 좀 있으셨다 들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사사건건 저를 의심하고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울 때도 있었어요. 네가 나가서 일하면 나랑 현숙이 밥은 어쩌냐? 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일을 해? 할 일도 없을 텐데 나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구나. 겨우 현철이 꼬셔가지고 집에서 나갈 궁리만 해. 네가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들인다고.
아이고, 답답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저 결혼 전에 격리일도 했었으니까 취업 자리 알아보면 꽤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네 걱정을 왜 하냐? 나랑 현숙이 걱정하는 거지.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 애가 밖으로만 놔둔다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일 끝나면 6시니까 끝나면 제깍 집에 들어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저녁 차리는데 지장 없을 거고요. 그냥 아침, 점심만 해 드시면 돼요. 현숙 아가씨도 주방일 자꾸 해봐야 늘죠. 아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시미를 네 아래로 보는구나.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 바쁘지 아주. 내 머리 꼭대기에 앉지 그러냐? 어머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나쁘게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조그만 물류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죠.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퇴근 시간을 어기는 날에는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분이라도 늦는 날엔 저를 쥐잡아 먹을 듯 했으니까요. 왜 늦게 오니? 6시 퇴근인데 뭐 하다가 이제서야 오는 거야? 너 회사에 남자 생겼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늦어? 그러니까 말이야.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꾸역꾸역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새언니? 아니에요. 오해하지들 마세요. 6시 퇴근에 집 오면 6시 30분인데 마감이 좀 늦으면 15분 정도 늦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늦냐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마감하면 안 늦을 걸 가지고 왜 늦는지 바른 대로 말 못해? 어머니, 억지 쓰지 마세요. 그날그날 마감 정산이 틀린데 그럼 조금 늦을 때도 있는 거죠. 어머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세요. 얼씨구, 지금 늙은 시엠이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 무시하는 거냐? 아주 웃긴다 너. 그래, 이게 네 본색이지? 현철아비도 이랬었어. 허구한 날 늦었다 그러면 온갖 핑계는 다 대고 그랬지. 너 역시도 그런 거 아니야? 감히 누구를 속여? 어디 나를 속이려 들어? 아니라고요. 오늘 정산할 게 많아서 늦은 거 맞고요. 현철 씨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 염려 놓으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니 항상 곤란하였죠.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잘못한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집안에 괜한 분란을 만들까봐 매번 참는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점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였죠. 지겨운 일상이었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저렇게 트집 잡는 꼴을 봐야 해? 한두 번이 아니야. 일할 때마다 저렇게 의심하시니 내가 살 수가 없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돌아가신 아빠가 좀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주셨거든. 네가 이해해. 근데 왜 나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냐고. 어머님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님은 내 말 들으려 하시지도 않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부정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지.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겠지만 어머님께 말 좀 확실히 해줘. 남편은 가운데서 괜히 난처해지는 일이 많았어요. 저조차도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가뜩이나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지 않은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건설회사에서 아랍지사로 발령을 낸 것이죠. 아랍으로 출장을 갈 시에는 최소 적어도 3년, 길면 7년까지도 꼼짝없이 아랍에만 있어야 하는 걸 전 잘 알기에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지금도 힘이 드는데 남편마저 없다면 더 못 버틸 것 같았으니까요.
꼭 가야 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젠 나도 벌고 하니까 돈에 대해 너무 연연해 하지 마. 어? 최소 3년인데 3년 만에 오는 사람 없잖아, 거의. 못해도 5년은 채우고 와야 하는데. 자기 가지 마. 알겠지? 자기 없으면 난 어떡하라고. 그래도 좋은 기회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월급이 3배다, 3배.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이제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내 부탁 좀 들어줘. 휴가 받으면 무조건 한국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 나 잘할 수 있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머님은 어떡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우리 자식 낳아서 나 내 자식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하고 싶어. 돈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 아랍에서 오는 날 무조건 분가하자. 좋은 아파트 사서. 그럼 그때는 자기도 좀 쉴 수 있을 거야. 어?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아랍을 가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못 먹고 하고 싶은 걸 이루고 살지 못했던 터라 우리 아이만큼은 꼭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최소 3년이라고 하지만 거의 5년을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부담은 저에게 크게 와닿았죠. 하지만 저렇게 마음먹은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철철이 휴가를 받을 때마다 무조건 한국에 들어온다는 조건을 걸고 저는 남편을 기분 좋게 보내주기로 결심했죠. 시어머니도 대성통곡을 하였지만 남편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아니, 아랍이라니. 그 먼 데를 현철이가 어떻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엄마랑 현숙이는 어떡하라고? 아유, 나도 데려가라 그럼. 엄마, 너무 걱정 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태산이야. 내가 선택받은 건데 최선을 다해야죠. 한번 갔다 오면 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을 거예요. 연락 자주 드릴 테니까 너무 심려 마세요. 그리고 민경이 잘 부탁드릴게요. 엄마 딸처럼 예뻐해 주세요. 전 부탁드릴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민경이도 현숙이처럼 엄마가 좀 곁을 내주셨으면 해요. 민경이도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맨날 너네 마누라 편만 들지? 이 애미는 안중에도 없고 나쁜 자식. 몸 조심하고 다녀오거라. 한국은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은 그 말만을 남기고 아랍으로 떠났어요. 처음엔 어떻게 이렇게 날 두고 가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스럽기도 했다가 그리움이 사무쳐서 보고 싶기도 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집을 일으키기 위해 아랍을 간 남편에게 존경심을 갖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저도 악착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부르더군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렀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역시나 억지를 쓰고 계셨어요. 예, 현철이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하지? 지금부터 내가 관리하마. 통장이랑 비밀번호 그리고 도장까지 나한테 싹 넘기렴. 네? 어머님, 현철 씨랑 저 부부예요. 부인이 당연히 남편 월급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죄송해요. 이건 못 드려요. 뭐야? 너 지금 날 못 믿어서 못 주겠다는 거야? 누굴 도둑년으로 하나? 아유, 기가 막혀. 우리 현철이가 없으니 아주 날 소 닭 보듯이 보는구나. 어쩜 그래? 내가 내 아들 월급 관리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당장 내놓거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어머님,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제가 2년 넘게 관리하고 있는 통장인데 이걸 왜 어머님한테 넘기나요? 제가 관리할게요. 그건 현철이 있을 때 얘기지.
네가 우리 아들 돈 어디다 빙땅 칠지 누가 알아? 현철이도 없는데 현철이 돈 너한테 못 맡긴다. 그건 엄마 말이 맞아요. 오빠 돈을 왜 생판 남인 언니가 관리해? 진짜 돈 어디다 쓸 줄 알고. 엄마한테 당장 맡겨요. 억지들 좀 쓰지 마세요. 현철 씨가 저한테 관리하라고 부탁도 했고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밤낮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바람에 결국 전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어요. 동장과 이것저것들을 챙겨 어머님한테 다 드렸죠. 송장을 드리니 순순히 어머님은 고분고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남편이 아랍으로 가자 어머님의 의심과 집착은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심해졌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까지 주고 나자 이번엔 시어머니는 제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려 들었죠. 이것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격렬히 거부하였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밤낮으로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건지 어휴. 현철이 없으니까 네가 더 신난 것 같구나. 당장 때려치워 일도. 아니면 통장을 나한테 주던가. 네? 현철 씨 통장까지 가져가 놓고 지금 제 통장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님. 그리고 현철 씨 통장에서 생활비 쓰는 내역 가계부 쓰셨으면 해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일하는 남편 돈인데 함부로 쓸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인연이? 날 가르치려 들어? 현철이 없다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거지? 내가 설마 우리 아들 돈을 흥청망청 쓸까봐? 아니, 언니 웃기네. 아주 오빠 없으니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나 하고 이래서 집안 배경 무시 못하지. 없이 자랐으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해야지. 어따 대고 어른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해요. 오빠 가기 전에 이혼시켜야 했는데 오빠가 깜빡 속았지 아주. 아가씨, 말 조심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통장까지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가씨야말로 손윗사람 대우 좀 해줄래요? 너 하여튼 회사 다니면서 무슨 건더기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 그 길로 요절을 낼 테니까 알겠어? 분명 남자 있어 저거. 매번 의심하고 모욕하는 어머님을 참을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님의 모욕은 더 심해졌죠. 물론 시누이도 함께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 현철 씨도 한국에 귀국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날이 있을까라고 희망만 품으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있었어도 어머님은 철저히 저를 배척하셨지만 남편이 없으니 더더욱 저는 그 집의 이방인이었죠. 맘 같아선 정말 따로 나와 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놔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하소연을 하였죠. 남편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통화가 반복되자 전 타지에 있는 남편이 점점 원망스러웠어요. 멀리서 저렇게 고생하는 남편이지만 집에서 맨날 있는 갈등이나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달라지지 않으니 남편과의 결혼이 후회스러웠죠. 차라리 어머님과 따로 떨어져 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저 보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근처에라도 방 하나 얻을게요. 저도 이렇게 의심받고는 못 살아요. 나가서 네가 뭔 짓을 할 줄 알고 내가 널 내보내. 현철이 올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 알겠어?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회사도 뭐고 다 그만두고 집에만 있던가. 나가서 네가 외간 남자한테 꼬리를 치는지 누가 아냐? 눈웃음 살랑 쳐대면서 안 그래? 그런 모욕적인 말 좀 그만하세요.
도대체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나 단속하세요. 맨날 짧은 치마 입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데 아가씨 걱정은 하나도 안 되시나 보죠? 어머니 그거 아집이고 집착이에요. 알아요?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내가 너 편하게 살게 놔줄 줄 알아?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넌 내 손아귀에 있어.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럼 그만하실래요? 저 회사 안 다닐 테니까 의심 그만하실 거냐고요. 저 회사 안 다녀도 집안일에 일절 손 안 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집안일이야 뭐. 네가 그런다고 손 뗄 수야 있겠냐? 그럼 이 늙은이가 하리?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거라. 네가 어디 가서 뭐라고 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야? 회사 간답시고 외간 남자 만날지 누가 아냐고. 그만둘 거면 당장 그만두거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니까. 알겠냐?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결국 전 어머님의 그 억지를 뿌리 뽑기 위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능력을 보여주고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매번 저렇게 의심하는 어머님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 포기하였죠. 오히려 집에 있으니 어머님은 전보다는 저를 덜 괴롭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을 쯤 은행에 다녀온 어머님이 어느 날 노발대발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 저조차도 기가 막혀 이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머릿속을 보고 싶었죠. 아니 기가 막혀? 너 여기 앉아보거라. 아니 현철이가 항상 보내오는 돈이 700만 원인데 왜 이번 달엔 300이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월급 관리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통장 드리고 아예 현철 씨 월급은 보지도 못했는데 지난번 전화로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현철 씨가 안 보낼 린 없고요. 네가 현철이 시켜서 400만 원 네 통장으로 받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300만 보내라고 한 거 아니냐고? 바른 대로 말 못해? 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하다 돈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 정도면 증증이에요. 병원 좀 가보세요. 그리고 돈을 빼돌리긴 누가 빼돌려요? 아가씨랑 어머님이 돈 같은 거 조금씩 빼돌리는 거 제가 눈 감아준 건 생각 안 나나요?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현철이가 생활비를 적게 보낸 만큼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겠다. 안 그러니? 이제 네 밥상머리에 불만 갖지 말거라.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알겠어? 아주 여우같이 은근히 돈이나 빼돌리는 나쁜 년. 제발 그만 좀 하라니까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제가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의심, 집착, 절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로웠죠. 어머님은 그 후부터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묘하게 신우와 본인, 그리고 저 이렇게 밥과 반찬이 달랐죠. 매번 저에겐 인스턴트 식품이나 사발면을 주었고 본인들은 외식을 하거나 제가 시장 보는 틈을 타서 고기를 구워 먹곤 했어요.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제가 이 집안에서 당하고 있던 것이었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이미 집엔 연기와 고기 냄새가 가득했지만 신우이와 어머님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셨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가씨랑 고기 구워 드셨어요?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왜 저 없을 때만 드시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냐? 옆집이 구워 먹나 보지.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니? 현철이가 700에서 300으로 돈을 확 줄였는데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어? 배고프면 사발면이나 끓여 먹어라. 옛날엔 그런 것도 못 먹고 살았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니? 매번 이런 식으로 시치미를 떼시는 어머님을 보면 어이가 없었죠. 전 제가 모은 돈 이외에는 아예 생활비나 돈 구경을 못했어요. 어머님이 남편의 돈을 틀어쥐고 안 주셨기 때문에요. 그 돈으로 시누이가 허튼 짓을 하는 것에도 돈을 대주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저는 매번 돈에 허덕이는 하루하루가 되었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었어요. 그러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면서 도저히 이대로 못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보고 매일 밥에 김치, 그리고 사발면만 먹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가씨랑 어머님은 매번 외식하거나 저 없을 때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억울해서 말은 해야겠어요. 안 먹었는데? 너 무슨 꿈꾼 거 아니냐? 현철이가 어려진 만큼 우리도 허리띠 졸라 매야지, 안 그래? 안 그러면 힘들게 벌어온 돈 흥청망청 쓰게 되지 않겠니? 사발면도 고맙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현철이 아니면 이런 데고 받거나 살 수 있어? 저도 제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진짜 못 살겠네. 당신이 끝이 궁금하네요, 정말. 아니,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노릇 안 해요. 그냥 현철 씨랑 끝을 내더라도 이젠 할 말은 해야겠어요. 이제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지네요. 언니, 지금 우리 엄마 협박하는 거야? 오빠가 이걸 보고도 언니랑 혼인생활 유지할 것 같아요? 착각 마셔. 한국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바로 이혼시킬 테니까. 우리 오빠는 새 장가 얼마든지 들 수 있다고요. 아주 주제 파악도 못한다니까. 너 안 닥쳐? 이게 어디 어린 게 함부로 누나를 굴려대며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너네 엄마가 널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지? 그렇게 신우의 뺨을 세차게 날리고 이성을 놓아버렸죠. 새 장가라니.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러는 걸까요? 단순히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라면 정말 일찍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남편과 끝을 내더라도 이 집과 오늘 사다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그날 눈에 보일 게 없는 듯이 행동했어요. 예쁨은커녕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제 자신이 비참하고 싫었거든요. 제가 신우의 뺨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눈이 돌았는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네가 미쳤지? 감히 우리 딸 뺨을 날려? 네가 뭐가 잘났다고 뺨을 날려 날리길? 이제 넌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 미친 게? 네가 날 때려 감히? 너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절대 가만 못 있어. 엄마, 나 뺨 빨개졌지? 이거 안 나? 당신이 계속 나한테 이러면 나도 똑같이 인연한테 할 거야. 이제 나도 가만 안 있어. 이젠 안 참는다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자마자 제가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죠. 저의 발광하는 모습에 놀랐는지 시어머니는 얼른 제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 시모와 신우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눈치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당신이랑 저녀는 날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도대체? 현철 씨도 아빠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니? 너랑 너네 엄마나 왜 그래 정말? 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만 이러는 거냐고. 난 진짜 내 가족처럼 잘하려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따위야? 닥쳐. 난 네 자체가 싫다. 싫은데 이유 있어?
우리 착한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 내 사랑받을 생각 말고. 그리고 알 게 뭐냐? 일하면서 외간 남자랑 바람났을지? 불결해 아주. 내가 너 같은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딱 네 팔자가 그래. 아줌마, 억지 좀 쓰지 마세요. 모든 걸 걸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매번 어떻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얼씨구, 엄마,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지. 분명 오빠 돈도 자기가 빼돌리고 안 빼돌린 척 했을걸? 반말하는 것 좀 봐. 닥치라고 했지? 너 맞고 싶어서 환장했니?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아줌마도 오늘 한번 같이 죽어봐. 그렇게 주저앉으며 싸우고 있을 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랍에서 3년 후면 돌아올 것 같은 남편이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온 것이죠. 한국에 있던 사람이 꼭 아랍을 가고 싶어 해서 남편과 바꾸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 혼자만 두고 막상 아랍을 가니 마음이 불편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였고요. 그렇게 남편은 1년도 채우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날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 모습과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이미 다 예감하는 듯이 저를 꼭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민경이를 이렇게 대했다는 거야? 니들이 사람이야?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겠네. 민경이가 전화로 힘들어했을 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요. 저 민경이랑 나갈게요. 이제 다신 안 와요. 아니 현철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건 네가 단면만 보고 지금 그런 거야. 얘가 얼마나 못된 앤데. 아니요, 전 민경이 믿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랑 현숙이한테. 내가 아끼고 아낀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였다니 소름 끼쳐요. 아니 오빠, 오해라니까. 세원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 우리가 오빠 가족이잖아. 저 여자는 피도 안 섞인 사람인데 지금 저 여자 눈물쇼에 속는 거야? 아니지?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당신 없을 때 어머님의 의심 집착, 그리고 먹을 걸로 인한 사람 자존감 무너뜨리기, 툭 하면 이혼 종용. 나 도저히 못 살아. 당신이 만약 여기서 나 선택 안 한다면 우리 이혼이야.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난 언제나 네 편이라고 했잖아. 이제 나가자. 더 이상 이런 대로 받고 살 필요 없어. 그리고 미안해. 너만 두고 가서 너 힘들게 해서. 더 이상 엄마랑 현숙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전 민경이랑 이 집 나가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최근 2년간 직업도 없는 백수인 신우와 어머니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싹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저희는 바로 살 집을 알아보았고 남편에게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물으니 마지막 제 통화 목소리가 그렇게 슬펐다더군요. 너무 신경이 쓰여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마침 한국에 있던 직원도 아랍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때다 싶어 한국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언제 끝날지 몰랐던 이 감옥 같은 시댁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로 애원하고 사정하였지만 한 번 다친 남편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전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그동안 당한 부당한 대우들과 경제적인 것들까지
모두 청구하는 소송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당해온 세월을 공감해 주듯이 위자료 소송을 도와주었어요. 내가 다 설명하마. 아니, 나는 그 못된 것이 돈을 빼돌린 줄 알고 그랬던 거지. 엄마 마음 모르겠냐? 하나부터 열까지 너 걱정만 하니까 걔를 의심도 하고 그랬던 거지. 어떻게 걔한테 그렇게 조정을 당했길래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핑계 대지 말아요. 엄마는 그냥 괴롭힐 상대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아빠가 살면서 엄마한테 썩인 속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민경한테 푼 거지, 안 그래요? 다신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한 거 그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내가 너 없인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아빠도 죽고 엄마가 믿을 건 너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살라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죠. 현숙이도 있으니까 둘이 의지하고 사세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요. 이만 끊을게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많은 위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모르니?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집을 팔아서 위자료를 대던지 현숙이 보고 일을 해서 갚으라고 하던지 그건 알아서 해요. 이제 끊을게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의 연은 끝났습니다. 남편의 확고한 결정 끝에 그래도 이렇게 둘만 있게 되니 제 마음이 오히려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전 다달이 신우에게 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받아야 제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동안 팔다리 멀쩡한 신우이가 이 집에 기생하며 빼돌린 오빠 월급과 어머님과 함께 나를 종부리듯 부린 대가치곤 가볍다고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응징을 하니 마음은 편했어요. 남편 또한 저의 편이 되어주어 위자료 소송도 편하게 끝낼 수 있었죠. 남편과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시댁과의 연락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결혼 후 생기지 않던 아이도 들어서고 오히려 저희 세 식구가 더 단단해지는 가정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아이도 낳았고 남편이랑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친정과 시댁이 없다 보니 명절이면 세 식구 해외여행도 가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삶이 더 많아져서 좋기도 하답니다. 간혹 내가 괜히 천륜을 끊어놓은 것이 아닐까 하여 남편에게 은근슬쩍 물어봐도 남편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고 딱 잘라 말해주어요. 그래도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시집살이를 버텨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제 자신이 대단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글을 축약해야 해서 쓰다 보니 많이 축약되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제 상처는 아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주었고 덕분에 아이도 낳고 지금은 정말 제가 원하던 가정을 꾸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랬던 가족, 지금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옷 따뜻이 입으세요. 감사합니다.